네, 안녕하세요. 기업가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된 박준태라고 합니다. 제가 기존에 이제 발표를 찍었는데 이제 발표 영상이 좀 날아가서 다시 찍고 있어서 좀 발표 흐름이 좀 빠를 수도 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목차입니다. 목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의료 전쟁, 양안 갈등, 미중 갈등, 그리고 기업가 정신과 슌베터 이론, 커즈노 이론, 그리고 프랭크 나이트 이론, 그 외 수반돼야 될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컨텐츠 2까지는 국제 정세와 관련된 어떤 그런 사례들이고, 그래서 이런 복잡한 국제 정세가 있는데, 기업들은 과연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볼 건데, 여기에는 좀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사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러우 전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거 돈바스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 뭐 침공을 통해서 시작됐다. 뭐 이런 좀 전쟁 과정은 생략을 하고요. 일단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영향을 좀 살펴보면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있고 곡물 가격 상승, 그 에너지 안보 위기, 그 탈세계화의 기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글로벌 공급량 중 러시아 비율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특히나 여기 그래프를 확인하게 되면은 팔라듐이라든지 백금, 니켈 이런 것들이 글로벌 공급량이 굉장히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그래프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우크라이나는 네온이라든지 크립톤, 제논이라는 원자재에서 좀 주변 글로벌 쪽으로 좀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음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런 원자재 같은 경우에 수급하기가 어려우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이런 원자재 공급망에 좀 차질이 생겼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둘 다 이제 세계적으로 좀 큰 곡창지대를 갖고 있다 보니 이런 곡물 상승 가격 또한 어쩔 수가 없게 좀 많이 상승하게 되었고 이 식량 지수를 보게 되면은 140.7포인트까지 굉장히 오르게 되면서 이런 곡물 가격 상승에도 전쟁이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관련해서 경제적 제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경제 제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원유 생산국이기도 하고 천연가스 생산국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수출할 데가 없으니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겠죠. 하지만 러시아 또한 아니 러시아의 경제적 제재를 건 서방 국가들 또한 러시아를 통해서 수입을 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안보 위기에서 서로가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천연가스라든지 원유를 어디서 끌어와야 되지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러시아 자체에서 수입하지 않게 되니까 당연히 코스트 측면에서 좀 많이 상승하게 되었고, 또 러시아 국가 내에서 스스로 이런 에너지를 지키고 또 발굴해내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생기게 됐습니다. 국가 차원의 어떤 그런 제초 또한 중요한데 더 나아가서 이제 기업은 어떻게 대처했을까를 한번 살펴볼게요. GM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원자재 공급처를 중국, 호주, 그리고 뭐 아르헨티나 등으로 되게 다양화시켰고, GM 같은 경우에는 호주 광산업체 지분을 매수하고 리튬을 확보했습니다. 또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이라든지 BMW,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등등 같은 경우에는 뭐 화석 발전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수소 투자 확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아갔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하이트진로, 롯데제과 이런 식으로 미를 쓰는 그런 기업들은 3개월치에서 10개월치의 어떤 보유량을 좀 확보하게 되는 그런 대처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러우 전쟁뿐만 아니라 코로나19도 좀 이런 국제 정세에 좀 많이 이제 영향을 굉장히 끼쳤는데 첫 번째로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좀 많이 그 조명이 됐잖아요. 그로 인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봉쇄 조치로 인해서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또 생산 시설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 중단으로 해서 6천억 규모의 이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 애플 같은 경우에는 퍽스컨의 어떤 생산 차질로 인해서 아이폰 출시가 지연되기도 했고
또 이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원자재라든지 운임 비용 상승이 기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좀 세계화였던 국제 정세 기조가 약간 탈세계화를 좀 가야겠다. 자국 내에서 뭘 하는 게 좀 더 중요하구나. 이런 식의 좀 기조가 보이고 있는데, 왜냐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세계 경제 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크게 상승하게 되었고, 또 이런 불확실 상승은 국가와 기업의 방어적 의사결정을 유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기업의 FDI가 감소하게 되었고, 정부의 국가 간 이동이라든지 수출입 규제 등으로 이어지게 됐죠. 또 러우 전쟁이 탈세계화가 되면서 러우 전쟁과 탈세계화의 어떤 그런 연관점을 흠모하게 되면 러시아에 대한 어떤 경제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는 중국의 수출입 비중을 늘려서 중국 의존도가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강화하게 됐고요. 또 미국과 서구 국가들의 그 러시아 금융 제재는 국제 금융 질서를 해친다라는 의견 또한 있습니다. 또 중국이 러시아 입장을 좀 많이 대변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미국과 패권 전쟁에서 러시아와의 공조적 관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러시아 자체가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스스로 보이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탈세계화 그리고 리쇼어링, 리어쇼어링, 프렌드쇼어링 이런 정책들을 한번 보면서 쇼어링 정책과 쇼어링 정책들을 통해서 약간 자국 내 생산 같은 걸 좀 많이 강화시키는 그런 흐름을 좀 확인할 수 있어요. 미쇼어링을 통해서 뭐 LG화학, 마이크론 이런 켄터키 주에 100년간 53조 원의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턴 신청해서 서산에 이제 플라스틱 바이오 공장 같은 거 증설을 계획을 한다든지 니어쇼어링 정책으로 새 공장 입지에 멕시코를 선정한다든지 또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직원 유니폼 공급처에 중국에서 멕시코를 변경한다든지 프렌드 쇼어링 정책을 통해서 미중 갈등 속 미국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증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세계화를 통해서 다양한 국가들의 자신의 공급처를 마련하고 좀 수주를 했다면 이런 어떤 리스크, 불확실성, 그 전쟁이라든지 이런 뭐 전염병이라든지 이렇게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리스크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혹은 국가에서 쇼어링 정책들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국 내 생산을 좀 강력하게 강화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외쳤을 때 현대자동차가 피해를 보았듯이 그런 식으로 기업 피해가 본다면 국가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정세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와의 어떤 협력인 니어쇼어링이라든지 프렌드쇼어링이라든지 자국 내 생산을 중요시하는 리쇼어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었다. 지금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그리고 러우 전쟁. 그렇다면 양안 관계와 또 미중 갈등이 빠질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또 양안 관계에 대해서는 좀 세세한 건 좀 패스를 하고요. 어, 미중 갈등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충 이제 말씀드렸지만, 어, 이제 패권 전쟁에 대해서 중국이 좀 많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달러 패권에서 이제 중국의 패권이 넘어가게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중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 도전을 해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반도체법 10호 동맹을 통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을 해서 중국 견제하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IRA 법안이 굉장히 핫하죠. 이런 IRA 법안을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 중국 원자재를 이용하면 세액공제에서 제외를 시키고 보조금에서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좀 중국과 관련된 또 4차 산업 세계와 관련된 어, 제재들을 많이 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이런 IRA 법안들이 발효가 되게 되면 기존의 중국에서 원자재를 끌어다 쓰는 기업들은 이제 미국의 보조금이라든지 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급처를 다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TSMC 같은 경우는 미국에다가 피닉스 220억 달러 투자를 하게 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다가 미국에다 파운드리 공장을 개설하게 되고 SK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또 이제 배터리 업체 IRA 통해서 배터리에 들어가는 중국산 원자재를 배제하기 위해서 LG 엔솔, 삼성 SDI, SK온 대한민국 배터리 3사들이 합작 투자 방식으로 미국에 진출하게 됩니다. 공장을 신설하게 되고 뭐 GM이라든지 미국 호주라든지 R&T라든지 중국산 광물을 배제를 하고 뭐 주변 국가들 다른 국가들로 좀 공급처를 다변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서 살펴볼 게 양안 관계가 중국과 대만 관계인데 이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TSMC입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운드리 반도체 점유율이 60%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중국에 넘어가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차 산업 시대에 마찬가지로 반도체 칩포 동맹을 통해 가지고 어 이제 중국에다가 이제 뭐 반도체와 관련된 제재들, 전기차와 관련된 제재들 막 걸고 있는데 만약에 양안 관계가 굉장히 악화돼서 대만이 중국에 흡수되게 된다면 파운드리 시장 자체가 중국에서 굉장히 압도되는 그런 상황을 발생시키다 보니까 지금 이 양안 관계에 미국이 들어가게 된 배경은 이 TSMC라는 하나의 기업 때문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어떤 어떤 정치적인 색깔도 물론 띠겠지만 기업이 국제 정세에 미쳤다는 영향으로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이 국제 정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영향이 굉장히 드물지만 저희는 이런 반도체 업체 또 다가올 4차 산업 시대에서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TSMC가 파운드리 반도체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미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다변화되고 어지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이 기업들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좀, 기업을 운영해야 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업가 정신 개념 총 저희는 세 개로 꾸렸습니다. 슌페토 이론의 혁신, 그리고 커지너 이론의 기회 포착, 프랭크 나이트 이론의 불확실성 감수 이렇게 있습니다. 슌페터 이론 같은 경우에는 혁신을 좀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가 정신이긴 하지만 그 기업가 정신에서도 혁신을 좀 말을 하고 싶어서 저희는 이번 이 앞선 발표 내용에 러우 전쟁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전쟁에서 혁신이 과연 일어났냐를 좀 한번 봤습니다. 기업과는 좀 무관하겠지만 그래서 사례를 살펴보면 현대전 양상과 달리 AI를 활용해서 다양한 무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정찰 드론이라든지 드론 폭격기 이런 AI를 활용해서 무기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이런 AI들 무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AI의 주된 기술인 딥러닝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했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 최근에는 이런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뭐챗 GPT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고 이런 혁신적인 AI 기술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아주 시장의 균형점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슌페터 이론의 혁신을 좀 확인했을 때 AI를 제외하고 또 뭐가 있냐? 일본 수출 규제 속에서 한국 소부장 기업의 탈일본화가 있습니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3대 품목을 수출 규제를 좀 발표를 했는데, 불화수소라든지, 포토레지스트라든지, 여러 등등 3대 품목을 제재를 걸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기업들은 어떤 이런 수출 규제가 일어나게 되니까 수입처를 다변화시킬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좀 불화수소라든지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 좀 많은 의존도를 갖고 있었는데, 여기 그래프로 확인하게 되시면 2018년도에 굉장히 높다가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서 탈일본화에 수긍하지 않고 혁신을 해서 수입차 다변화를 한 다음에 어, 뭐랄까요? 수입차 다변화를 해서 어, 수출 규제를 좀 회피를 했다. 대처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동진 세미케 같은 경우에는 이 포토 레지스트 일본에서 가져오지 못하게 되니까 양산에 성공해 버립니다. 이것도 혁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IRA, 아까 말씀드렸던 IRA, 바라는
발효 속에서 대한민국 배터리 3사들은 합작 투자 방식으로 미국에다가 공장을 설립합니다. 합작 투자 방식이 왜 중요하냐면 다가올 4차 산업에 있어서 공장을 증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따라서 합작 투자 방식으로 5대5 투자 방식을 통해서 자본을 그 기업에서도 온전히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완성시키는 완성차 업체와 합작 투자 방식으로 공장을 신설하게 된다면 삼성 같은 경우, LG 같은 경우, SK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업체와 손을 잡아서 배터리를 만들게 되니까 이 수요처가 확실하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과 합작 투자 방식으로 배터리 공장을 설립을 한다. 그러면 그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유리한 가격으로 합작 투자 방식으로 세워진 배터리를 공급을 받겠죠. 그리고 배터리를 만드는 배터리 공급체들은 수요처가 확실하니 이런 리스크에도 대응할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좀 혁신을 해서 공마를 개척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커즈노이런은 아까 확인했을 때 기회포착이나 기회포착. 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화웨이 제재 속에서 스마트폰 업체들의 기회를 포착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예를 들어서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 무역 전쟁으로 18% 정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메꿈을 삼성하고 애플 나머지 기업들이 시장을 공략하든지 남은 자리를 메꾸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회를 포착을 해야 이득을 볼 수 있다. 라는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프랭크 나이트 이론. 프랭크 나이트 이론은 주된 말이 불확실성을 감수하자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제 불확실성 위험 감수 및 극복에 성공한 도시락 리잔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러우 전쟁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은 이제 이미지도 챙겨야 되고 브랜딩에 대한 어떤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요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철회를 하는 게 맞지만 아무래도 러시아에서 프랜차이즈 다국적 기업들이 여기서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예요. 왜냐면 너네 뭐 러시아의 경제적 제해를 안 하냐, 동참을 안 하냐는 식의 어떤 반발이 거슬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에도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되지만 그런 불확실성,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도시락 리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남아서 음, 사업을 이어나가면서 이윤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에도 좀 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어, 의미로다가 프랭크 나이트 이론에 기업가 정신을 넣어봤습니다. 또 그 외 수반돼야 될 기업가 정신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 정세 같은 경우에 현대 양상을 또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우리가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또 중세 시대 때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종교가 좀 많이 약화가 되고 르네상스 시대가 오고 또 산업화 혁명을 통해서 대영 제국이 몰락하게 되고 미국의 시대가 열리고 이런 식으로 국제 정세에 따라서 국가 트렌드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중세 시대는 과연 그러면은 어떤 가문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우리 후대가 좀 후대가 좀 많은 혜택을 보게 되는지 좀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메디치 가문을 설명드리고 싶은데 메디치 가문은 은행업 기반으로 성장을 해서 이제 르네상스와 붕 그리고 인문학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발전을 이끌었느냐? 이런 중세 이탈리아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은 은행이라든지 금융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성공한 가문이라서 부와 권력을 누리게 됐는데 이것을 그냥 자신들의 어떤 이득에만 편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책임감을 잊지 않고 사회적으로 이걸 환원한다는 목적에 의해서 도서관을 설립하게 되고 유명한 예술가들을 후원을 하면서 중세 르네상스의 이제 시대를 이끌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가문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업혁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산업혁명을 통해서 대영 제국이 몰락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생산 요소를 올바르게 적각 적절하게 결합 그리고 활용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산업혁명으로 망해서 미국이라는 지금 현재까지의 세계 패권이 지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런 생산 요소 올바르게 과잉 생산하지 말자. 그리고 잘 쓰자라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기말까지 보고서도 열심히 쓰고 이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보고 또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봤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제 정세가 국가에 영향을 주고 또 국가에 영향을 주니까 기업이 대처를 해야 되는 이런 흐름이 있지만 아까 TSMC를 봤을 때 기업이 국제 정세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국제 정세가 또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그런 어떤 상호 양립한 불가분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이런 정세에 맞게끔 영향력을 행사를 해야 하고 또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라는 게 저희의 의견이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